기본적으로는 그 사진으로 만든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 간단하게 보고 저희 재단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철호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재단의 창립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오시고 지켜보신 그리고 또 재단의 전 이사이셨던 서준석 교수님 말씀 동영상 이후에 듣는 걸로 오늘의 모든 영상은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단의 이제 시작 전부터 모든 역사를 우리 앞에 계신 서준석 교수님만큼 자세히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수님 말씀을 박수로 오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5주년 맞아서 과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김철호 선생과의 관련을 김철호 선생은 다 아다시피 통일문화재단, 한국의 통일문화재단 만드는데 결정적인 커다란 주축들을 놓은 분이지만
그분에 관한 와서 해달라. 그래서 하겠다. 그러고 응답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과경이 아니고 그저 제가 김철호 선생님 만나서 그러면 더 좋죠. 김철호 선생님 만나서 풍일문화재단을 만들기까지 이 과정을 좀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쯤 될 것 같아요. 80년대 말인지 90년대 초인지 어떤 노인네 한 분이 역사문제연구소를 찾아왔어요. 밥도 사주시고 여러 번 만나도 했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돈은 안 주시고 밥을 주고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역사문제연구소나 특히 역사비평은 아주 대단한 때에 속한 가구입니다. 인기가 상당히 높았어요. 말하자면은 해방 전후 역사, 또 남북의 역사, 남북관계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그 당시 좀 학술 운동이라고 할까? 이걸 주도해 나가는 그런 면이 좀 있었거든요. 영문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개 그런 얘기하면서 칭찬도 하고 뭐 체제 얘기를 한다거나 비판을 어디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은 그게 없어요. 반만을 사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역사 비평에 뭐가 쓰여야 되는데 내가 잘 봤다. 틀림없이 여기 보고 오셨을 텐데 그런 저런 것이 없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역사문제연구소 사람들 한번 우리 농장으로 하루 종일 신나게 놀 수 있게끔 제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놀러 오라고. 그러니까 그거 얼싸 좋다 하고 저한테 불러가지고 그 수원 가까운 화성에 속할 거예요. 그 농장으로 갔어요. 농장은 아주 강나가는 나무들로 잘 가꿔져 있는 그 당시로 수십억 가치가 있다고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아주 돼지 한 마리 잡았는지 해가지고 잘 먹고 그러고 밤늦게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또 한 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우리 농장으로 또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좋다고 또 그냥 뭐 그렇게 공짜로 올라가는 거 저희 때 좋아했잖아요. 또 갔어요. 가서 잘 놀고 저녁 끝마쯤 해가지고 그 농장을 나오는데 거기 경기 산재요양원이 있었어요. 경기 산재요양원 앞에서 멈추시더니만 발로 어디 돌아나를 끄적끄적 건드셔요. 요거 한번 봐요. 보겠냐고. 거기 보니까 김철호 선생이 부지를 기증해서 이 요양원을 지키겠다. 이런 게 쓰여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요양원은 제가 동아일보 신고화에 있을 때 산재 취재를 나선 적이 있었어요. 거기 왔었어요. 왔는데 그게 김철호 선생하고 관련이 있는 줄은 전혀 그때는 생각도 못했죠. 김철호 선생은 뭐 딴 얘기는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아주 곤욕을 치렀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관이 돈을 땅을 그렇게 기증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몇억 원은 되겠죠. 2만 제곱미터인데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몰려들더래요. 뭐 전화도 오고 찾아도 오고 해가면서 우리한테도 기증해달라고. 그래서 몇 달 동안 아주 고생을 했는데 절대로 뭘 남한테 할 때는 자기 이름을 감추는 길밖에 없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나도 감추려고 했는데 새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 얘기만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저 동장 선생님한테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 저는 경영 능력, 관리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더 좋은 사람 있으면 주시든지 하고 그러고 거기서 끝냈어요. 그러고는 또 몇 달이 지났더니만 이분이 부대를 좀 한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 내가 해놓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저도 굴러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또 굴에 따라 나섰죠. 그래가지고 굴에 지금의 그 우리 한겨통일문화재단 농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를 갔어요. 그때는 참 잘 가꿔져 있는 공원이라고 할까 정원이었어요. 나무들도 크게 그렇게 자라지도 않고 제 그 무릎 정도 나오는 것들로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자랐고 주변에 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가운데 쪽에도 뭐 놀이터 있던가 그런 공원을 들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아주 죽을 해맛을 했다고 참 고생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음악 쪽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내가 기거하면서 밥도 내가 해먹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 농장을 갖고 왔는데 여기는 나무 살 때도 마땅치 않고 해가지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나무를 잘 알아요. 알고 봤더니 해왕 직후에 반도호텔, 지금의 롯데호텔이죠. 거기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반도호텔이나 저런호텔에서 그 당시 사업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몇 명 안 되죠. 그러니까 상상한 걸 한 분이고 그게 50년대에도 확장이 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60년대 들어오면서 특히 4월 혁명을 맞으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나무 가꾸기 쪽으로 이 양반이 돌린 거예요. 그 회사에는 점점 거리를 두고 좀 지나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그 후배들한테 100% 물려줬대요. 그분은 그럴 사람이에요. 하여튼 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아까 제가 방문했던 그러고 우리나라 그 요양원이 우리나라 산재 요양원 제1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식으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4년에 붙은 이름인데 근로복지공단 2014년이네요.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이라고 명칭이 이때부터 변경돼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이 산재병원으로는 지금도 제일 대표적인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85년에 개원을 했을 때 화성요양원으로 이게 우리나라 산재요양원 제1호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거기 나무 심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면서 저는 굴에 와서도 양반이 또 나무 심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저 골도 내고 연못 그 당시 연못도 있었죠. 지금은 조금만 남아 있지만 하여튼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하고 부르도자 불러가지고 뭐 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막걸리를 좋아하니까 이제 막걸리 하나는 꼭 음악에다가 놓고 제가 왜 저 여관에서 주무시지도 인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은 저 병벌 죽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관에서 처음에 한 2, 3일을 지나봤더니만 그 여관 여자가 돌고 볼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가자고 한다고 가자는 게 아니라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람 살 때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혼박성을 수개월 동안 반년 가까이 하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기억이 맞다면은 6천만 원인가나 들었어요. 그거 그 당시 되팔아도 6천만 원 안 돼요. 땅값도 그렇구만 아무리 좋은 원예작물이라든가 이런 걸 심었다고 안 되는데 이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 돈을 낭비 비슷하게 허가하면서 거기다 돈을 쓴 거죠. 하여튼 간에 그저 지리산 노고단 쪽을 가리키면서 거기 왕시로인가가 잘 보여요. 저게 다 노고단으로 내려오는 길이라고. 그런데 이 지리산 일대에 여러 군데를 내가 다녀보고 했는데 죽은 사람들 원혼들이 다 서려 있다고 유골 하나 제대로 챙기는 게 없다고 그게 우리나라 도처에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단 맡겨진 지가 한 40년 됐나요? 하여튼 간에 지금도 그렇게 유골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다, 나비군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그분은 해방되기 전에는 처음에 대련 그쪽에서 사셨고 그러면서 선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다니셨죠. 이렇게 참 유골이라든가 시신을 함부로 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6.25 때 죽은 사람들은 민간이 대다수가 아니냐. 그 민간 가운데 피난민도 있고 부녀자도 많고 노인네들도 많고 어린이도 많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유골을 어째 수습해주지 않느냐. 옛날에 전쟁이 끝나면은 끝난 거 다 잊어먹고 이제 전쟁 하던 거 잊어먹고 유골을 수습해줬다. 시신을 다 안장해주고 그랬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 유골을 수습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었죠 그때까지. 왜냐하면은 보도한 명은 죽은 거라든가 6.25 때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게 조금 글자를 보는 사람이 알게 된 건 언제부터냐면 87년 이후부터예요. 6월 항쟁을 겪고 나서 비로소 추정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할 때가 그때로부터 불과 4, 5년밖에 안 될 때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때도 거의 몰랐던 때죠. 하여튼 자기 부모가 보도연명으로 죽었어도 그 부모가 너는 너 아버지는 그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죽은 거다. 길 가다가 어떻게 다쳐서 죽은 거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지 아버지가 보도연명으로 하루아침에 죽은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여기저기 나뒹굴 수밖에 없었죠. 2000년대 들어와서 많이 그래도 수습이 된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사실은 1960년 그 당시 신문 보도라든가 영남일보가 제일 보도를 잘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유골 시신이 집단적으로 여기저기 쌓여있는데 그것을 취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찰이 무서워가지고 경찰이 그 자기 부모 찾으러 와가지고 어디를 모시려고 뺄갱이라고 또 잡아들이고 이게 무서우니까 아예 그냥 방치 그때까지 해본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 말씀 저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인간의 도리로 있을 수가 있는 거냐. 우리가 인간 본연의 찾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시신 하나, 유골 하나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방면에는 관심이 많고 글도 쓰고 한참 못했으니까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서울에 또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부대 그렇게 땅을 일구어서 농장을 만들고 한 것은 그 시신 유골 이것을 수습해가지고 유령시설 거기다가 하려고 했던 거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 선생이 내가 그 농장하고 3억 원을 줄 테니까 그걸 좀 맡아서 해달라. 내가 다른 쪽에도 알아봤는데 저한테 부탁한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쩍 뛰었죠.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가만히 안 있고 하여튼 간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쪽은 권력 쪽을 잘하는 사람, 그쪽과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데서 해야지 우리 같은 역상연구소 같은 데서는 전혀 그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물론 재단을 또 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한겨레밖에 없어요. 그 당시 한겨레가 그 보도를 또 좀 했어요. 시신보도 같은 거. 그래서 박원순 역상연구소 같이 했으니까 박원순 변호사가 여기 비상임 논설위원회 있었는데 좀 가서 좀 해달라. 제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맡아달라고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겨레에서 그 재단을 만들어서 하기로 했죠. 이분이 95년경인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인데 하여튼간에 병석에 누워 계셨어요. 암이었어요. 중암이 나중에 중암이었는데 그 병석으로 불러대면 그러시더라고요. 그저 선생님 참혹으로는 좀 모자라는 것 같아. 2억 더 줄게. 내가 자식하고 내 처한테 줄 것을 다 이렇게 갈라가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 여단을 좀 아니까 뭐를 누구한테 주고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2억을 더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억에다가 이제 플러스 그 동작으로 했던 건데 그게 기반이 돼서 한겨레 생활문화재단이 생겨난 것이죠. 그분은 근데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이 절제라고 할까 절약을 지독할 정도로 하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많이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비싼 음식을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구례까지 가는데도 꼭 남원에 들려가지고 추어탕 지금 따지고 10,000원짜리죠. 그거 하나만 먹었고 한 번은 병이 나가셔가지고 몸이 좀 못 움직이시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내가 산소를 만들어놨어. 내 산소 거쳐서 구례 좀 마지막으로 보고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구례 또 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구례까지 보고 했는데 이 양반이 군산을 거쳐서 간대요. 그 군산에 맛있는 거 있어. 내가 사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군산 가서 맛있는 거 얻어먹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역시 지금으로 따지면 10,000원짜리 생선 뭐 내부탕 비슷한 거 싼 거 그 집이 유명한 집이라고 하면서 아주 허름한 집 가가지고 그거 하나 먹었어요. 그 정도로 어디에서나 그분이 대부도로도 대부도로 또 저를 여러 번 불러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평생을 전략하면서 또 사신 분인데 돌아가실 때는 단식을 하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자식이나 그 부인이 아무리 미움이라든가 물을 보내도 딱 끊어버리고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기대로 죽겠다 하고는 바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 통일문화재단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하여튼 통일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이 그분 뜻에 맞는 거냐 넓게 보면 그런 것이 아니냐 맨 처음 만들 때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죠. 하여튼 상당히 처음 몇 년 동안 거의 그분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활동을 거의 안 하셨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위령탑도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만들고 그 세개 만들어놨죠. 그리고 또 상당히 참 큰 규모의 그 위령시설이라는 거기에는 이제 교육용이라든가 전시용 여러 가지까지 겸하는 그런 걸로 큰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서 저 건축가가 꽤 유명한 분이라는데 거기까지 오셨고 그렇지만 한겨레 쪽에서 그 부담을 능력이 없고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백지로 끝나고 말았어요. 임동원 이사장님 때 임 선생님이 열성으로 그 일을 좀 해보시려고 현지에도 몇 번 가시고 그랬는데 끝내 제대로 일을 못 하신 셈이에요. 어쩔 수 없었죠. 그러다가 이 이사회가 출범하면서 유광훈 상임이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최소한의 뭐래도 좀 그런 유지를 받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회에서. 그래서 정말 저는 작년에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여기 이사를 작년까지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뭐 결실이 있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유지를 받드는. 그런데 조그맣게나마 이제 유지를 받들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아주 참 감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회 한겨레 통일문화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정인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문정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긴 수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일상과 하나둘씩 정상화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갈등과 불신의 강을 넘어 평화의 강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올해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은 미국 조지아 대학교의 박한방해 교수님을 수상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록 박 교수님께서 코로나19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했습니다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한식 교수님은 평화의 주창자이자 한반도 평화 설계자로서 반세기 가까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특히 한반도 전쟁 위기가 감돌던 1994년 6월 박 교수님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주선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게 함으로써 전쟁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학자로서 또 시청자로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남북관계의 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박 교수님의 열정을 치를 줄 몰랐습니다. 일비하기 쉬운 이때에 박 교수님의 한결같은 평화에 대한 열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분단히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평화를 경험해보지 못하였습니다. 잡힐 듯 평화의 순간이 다가온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확실한 평화를 손에 쥐기에는 우리의 용기와 지혜가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평화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평화를 찾아가야 합니다. 한평생 평화의 외길을 걸어오신 박한식 교수님과 함께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이 자리를 찾아 빛내주신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님들과 심사위원들 그리고 축사를 해주신 김현대 한겨레 신문 대표이사님 변함없이 재단 활동 응원해주신 후원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1년 9월 30일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문정입니다. 제23회 한겨레 통일문화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경론 끝에 미국 조지아대 박한식 명예교수를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올해에는 2개의 단체와 5명의 개인이 통일문화상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경론 끝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같이 한반도 평화의 기여와 뚜렷하고 상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후보 되신 단체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희망회의 두 단체는 현재의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돌파하고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안아오기 위한 시의적절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사실 수상에서 배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상자로 박한식 교수를 결정한 것은 심사위원회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박 교수님의 일생에 걸친 평화의 여정에 경의를 표하고 또한 고령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데에서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박한식 교수는 평화학 주창자이자 북미 관계의 평화 설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주에서 태어나셨고요. 대구에서 성장하시고 45년간 미국의 강단에서 활동한 박 교수는 분단된 한반도에 오직 평화만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음을 본인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주선하여 김일성 주석과 만나게 함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간 정상급 지도자 사이의 대화를 성사시켰고 2009년에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하여 당시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 기자들의 석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박한식 교수는 1981년 다른 재미학자들과 함께 북한의 초청으로 평양 땅을 밟은 이래 50여 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다수 학자들과 시민들을 접촉하고 북한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외부의 인사들 가운데서 북한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학자로 모두가 손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CNN, ABC 등 세계 유수 언론의 인터뷰와 기부를 통해서 북한 전문가로 활동해 오셨고 그 결과 북한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일부나마 걷어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격주로 한겨레 신문에 연재한 평화에 미치다라고 하는 제목의 회고록을 쓰셨는데 특히 주체 사상에 대한 내재적 설명과 분석을 통해서 일반 독자는 물론 주체 사상에 지금 이루고 있는 그 현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도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이 책을 그 회고록을 모두 묶어서 책으로 발간이 되었는데요.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평화학과 남북 통일 방안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평가해서 본 심사위원회가 박한식 교수에게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시상하게 되었는데 정말 시상하게 된 저희 그 심사위원들 모두도 영광으로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한식 교수님의 시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식 교수님이 지명하신 강주석 신부님께서 대리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제23회 한겨레 통일문화상 박한식 조지아대학교 명예교수. 귀하는 평화를 가르치는 학자였으며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몸소 실천하는 행동가였습니다. 북한의 현실과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려 애쓰고 북한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 귀하의 노력은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잔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9월 30일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문정입니다. 이건 따뜻하게 가운데로 예. 네,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꽃다발 그리고 꽃다발 들고 한번 더 이거를 어떻게 이걸 될까요? 네. 같이 대화를 같이 있는 거. 좀 돌려주세요. 아, 근데 이 상표가 엄청 무거워. 책임을 물어보시는데. 한겨레와 통일이라는 그 이름으로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가까이서 직접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라도 그 늦기 전에 모시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서정석 선생님도 또 제가 뵙게 됐는데요. 어른들 이렇게 모시게 되니까 남북 관계가 숨겨가지고 여기 문재인 이사장님 포함해서 이사분들 다 같이 서중석 우리 박한식 선생님 앞세워서 평양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소망이 또 하나 생기네요. 한겨레 신문사도 그 길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상을 제가 받게 되어서
송구스럽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상에 합당한 그런 앞으로의 저희 학자 생활 혹은 사회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까 그런 무거운 짐을 제가 지고 있습니다. 통일문화상이라 통일문화가 없으면은 통일 이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통일 이념이 없으면 통일의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문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일이 안 돼도 좋다고 그러면은 통일 문화를 안 해도 되죠. 안보 문화만 하면 되죠. 통일 문화는 안보 문화를 대치시켜야 됩니다. 안보 문화는 회의와 시기 질투와 그게 정오와 불신과 파괴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평화 통일 문화는 신뢰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칭찬을 하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의미가 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 문화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한겨레 신문뿐만 아니고 모든 언론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통일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통일 문화는 이제 첫째 상대방을 이해를 잘 해야지요. 통일 문화는 북을 어떻게 보느냐, 남 스스로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미국을 어떻게 보느냐, 중국을 어떻게,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통일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식으로 모이든지 간에 지혜를 짜서 통일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통일 문화는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할 뿐만 아니고 이 세계가 지금 꼭 필요합니다. 중동을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다 보십시오. 지금 서로 반목하는 그 이질과 이질을 조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테러가 있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질과 이질을 조화를 시켜가지고 더 높은 차원의 동질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통일 문화가 여기서만 있을 게 아니고 북에서도 꼭 통일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 통일 문화와 남쪽의 통일 문화가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함께 모이게 됩니다. 문화라는 것은 의식 구조가 신념 체계와 가치관과 이런 것 복합적으로 우리가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 중에는 배워서 우리가 습득하는 요소들이 있고 그게 정치 이념이나 이런 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종교적인 거 말하자면은 문명적인 요소, 불교 문명, 기독교 문명, 이슬람 문명 이런 거는 쉽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기독교와 불교를 조화를 누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다양성이 문화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조상님들한테 제사 지낼 때 눈 감고 제가 엎드려 가지고는 또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기독교적인 요소, 불교적인 요소, 유교적인 요소 이런 요소들이 우리 민족의 존재 속에 우리 DNA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를 우리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 안에서 있는 통일 문화를 창조를 하면은 이 세계가 살 수 있는 삶의 지침이 그게 또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포부를 가진 개념을 우리가 살리는 그러한 또 그걸 권장하는 상까지 만들어서 한겨레에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를 느끼고 또 소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잘하고 업적이 많아서 이 상을 받은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잘하라. 지금까지는 노력은 했지만은 별로 성과가 없으니까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이 상을 받고 또 간단한 소감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규수라고 하고요. 우리 박한식 교수님과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는데 우선 그 박한식 연구원이라고 지금 미국에 계신 재미 이제 아마 교수님 제자들 몇 분과 평화 활동가 뭐 이렇게 해서 한국에 몇 분, 그래서 그 화상으로 처음에는 매주 하다가요 지금 2주 만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벌써 1년이 훨씬 더 지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누구보다 자주 이제 뵙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이 좀 부탁을 하셨고 저도 너무 귀한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교수님 수상 소감을 충분히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박한식 교수님 뵈면서 이제 고령이시지만 굉장히 이제 활발하시고 특히 코로나 시대가 이제 가져온 변화 중에 이런 온라인 소통이 활발한데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사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해가 많은 분들이 더 이제 이해가 더 커지는 것 같고 이제 말씀 나오신 것처럼 평화에 미치다 이 그 회고로 연재된 것도 사실 저희가 이제 저는 민족화위원회라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신자들 민족화 학교 교육하고 하면서 이 그 회고록 신문에 연재된 것도 저희가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사실 우리나라 대중들이 정말 접해보지 못했던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 변화가 조금씩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저희 주교님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 이제 주교회 민족화위원장을 하셨는데 이번에 책으로 출간된 평화에 미치다 이 책을 그 전국의 주교님들, 천주교 주교님들한테 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좋게 보신 거죠. 그래서 근데 뭐 다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천주교 안에서는 이제 박한식 교수님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진보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도 천주교에서도 좀 저희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잘 공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한 가지 더는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서 출판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평화에 미치다 영문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다시피 정말 이제 그 북한 악마화라는 어떤 그 한반도 평화에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국내적인 어떤 변화와 미국 국내 세계적인 변화를 위해서 아마 제가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고 아마존에서 출간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정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런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우리 문정인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가 우리를 이제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천주교에서도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북한 방문이라는 얘기는 큰 얘기거든요. 그건 정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과 반대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찾아 나서시겠다. 평화를 찾으러 가겠다. 이게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이 평화는 평온함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평온한 게 평화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찾아가는 어떤 그 이사장님 말씀처럼 우리 아마 천주교도 이제 그런 노력을 교황님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제가 실시간으로 또 박한식 교수님께 너무 실시간 아니지만 며칠 후에 화상 회의 때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